스물다섯 번째 개념입니다. 원과 부채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말 뜻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원이라는 것은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이것을 원오로 나타낸다. 자, 원을 설명하려면은요,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똑같은 거리,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러한 점들을 싹 다 모아둔 거예요. 이때 이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을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이다 얘기를 하고요. 원의 중심이다.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의 뜻입니다. 원의 뜻입니다. 즉, 한 점으로부터 얼마만큼씩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두니까 원이 됐습니다. 뭐 이러한 애들이요. 이런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거예요. 이때 얘를 이제 반지름, 얘를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호 AB라고 나와 있네요. 호 AB. 호는 원 위에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으로 기호로 선분해서 이거 휘어져 있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 위를 이어주는 얘입니다. 얘도 호 AB고요. 그 다음에 얘도 호 AB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호 AB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까만색 부분도 호 AB입니다. 근데 보통 짧은 걸 얘기하고요. 긴 걸로 호 AB를 얘기하고 싶으면요. 중간에 지나가는 요 점들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호 ACD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 ACDB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짧은 걸 얘기를 한다. 중간에 거치는 게 없구나.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호 AB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검은색 부분,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현 CD, 현. 현이라는 얘기는 두 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분으로 이어버린 거야. 두 점을 이어버렸는데 선분으로 이어버렸다. 요거죠. 요 C하고 D하고요. 원 위를 잇는 게 아니라 선분으로 그냥 쭉 직진으로 이어버린 게 현입니다. 얘가 현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입니다. 지름도 현입니다. 지름도 현이고요. 가장 긴 현이 지름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지름이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로 가장 긴 현입니다. 가장 긴 현도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꼴 AO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호예요. 반지름 반지름 호 이렇게 이루어진 게 부채꼴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게 부채꼴이다. 그 다음에 중심각은 부채꼴 AOB에서 반지름이 이루는 각,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채꼴의 중심각, 같은 얘기로 호 부채꼴의 중심각, 같은 얘기로 호 AB의 중심각, 호 AB를 이루고 있는 중심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꼴. 활꼴은 아까 전에 부채꼴은 두 개의 반지름과 호라고 그랬죠. 활꼴은 현하고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현하고 호 이거죠. 현, 호. 활 모양 닮아서 활꼴이에요. 부채꼴은 부채 모양 닮아서 부채꼴이고요. 반원은요.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입니다. 반원은요.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입니다.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을 지나는 현, 이게 가장 긴 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현, 호 해서 활꼴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지름, 반지름, 호도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원은 활꼴이면서 동시에 부채꼴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할선. 할선은 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때 이 직선을 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선,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선도 있어요.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은 우리는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할선보다 접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만나는 한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접점.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다뤄질 거고요. 그냥 할선, 접선 요 내용까지만 조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두시고 밑에 우리 문제 좀 볼게요. 예제 1번. 다음을 오른쪽 그림의 원에 나타내시오. 자, 호 AB. 자, 검은색으로 나타내죠. 호 AB. 검은색으로 나타내기에는 원이 너무 검은색이네요. 자,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빨간색 호 AB.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현 CD. 얘도 빨간색으로 할게요. 현 CD. 요렇게 선분으로 있는 거죠. 얘가 2번. 현 CD가 되고요. 부채꼴 BOD. 자, 얘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BOD. 부채꼴 BOD. 반지름 호. 얘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호 AC에 대한 중심각. 자, 얘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호 AC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중심각이라는 것은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이 반지름이 이루고 있는 요 각. 요 각이 중심각이 된다. 호 AC의 중심각이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유제 1-1번도 보겠습니다.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 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이라고 합니다. 니은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나누어지는 원의 두 부분을 호라고 한다. 맞습니다.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때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부채꼴인과 동시에 활꼴이 된다는 게 반원이라고 그랬죠. 반원.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다. 그렇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을 지나는 요 반원일 때 요 중심각은 360도.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반절인 180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얘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6번째 개념이에요. 부채꼴의 성질. 자, 첫 번째,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자,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우선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 호의 길이, 넓이 같아. 호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중심각이 같아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아요. 넓이도 같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는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한다. 즉 중심각이 2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고요. 넓이도 2배로 커지고요. 3배로 중심각의 크기가 3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도 3배, 넓이도 3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심각 크기와 현의 길이. 이번에는 중심각 크기와 현의 길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 중심각 크기가 같아. 현의 길이 같아. 중심각이 같아. 현의 길이가 같아. 그런데 길이가 반대로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도 같아.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중심각도 같아.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위에는 정비례라고 써줬는데 얘는 왜 안 써줬어요? 정비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반비례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반비례도 안 해요. 정비례도 안 하고 반비례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심각이 같아. 그러면은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다라고 돼 있어. 얘랑 얘랑 같아. 그럼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난 요 길이가 중심각이 2배 늘어났다고 현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얘.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삼각형에서는요. 2개 더한 거, 짧은 거 2개 더해도 긴 게 더 긴 게 아니라 더한 쪽이 더 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같아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요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비례가 되지 않아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눈치껏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예제 2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중심각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정비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x는 8이에요. 자, 호의 길이가 3배로 늘었죠. 그럼 중심각도 3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x는 105도입니다. 이게 정비례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자, 2-1번도 볼게요.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호의 길이도 2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x는 8이에요. 2번 3분의 1배 됐죠? 그러면 중심각도 3분의 1배 돼야 됩니다. 그래서 x는 48이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360도에서 90도하고 150도, 240도를 빼주면 120도가 남죠. 여기가 12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거 몇 배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배 됐는지 모르면은요, 비례식을 쓰세요. 120도일 때 x였습니다. 그러면은 중심각이 150도일 때 20이에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중심각의 비 120대 150은 x 대 20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약분해 주시면은 0 하나 날려버리고 3으로 나누니까 4대 5는 x 대 2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다. 5x는 80이다. 따라서 x는 16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도 2x 대 4x 빼기 30은 2x일 때가 호의 길이가 12, 4x 빼기 30일 때가 호의 길이가 18. 그러면은 2x 대 4x 빼기 30은 6으로 나눠서 2대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항의 곱 8x 빼기 60은 외항의 곱 6x와 같다. 그러니까 2x가 60이 되는 거니까 x는 30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그냥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는 정비례하더라 라는 문제가 된 거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밑에 유제 2-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AB가 원 5의 지름이다. 지름이다. 그러면은요, 지름이니까 얘는 반원이 되는 거잖아요. 반원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7x 빼기 10도 하고 2x 더하기 10도 하고 더해주면은 180도겠네요. 그래서 9x가 180도가 되는 거고 x는
20입니다. x가 20이면은요, 얘는 13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30.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0이면은 뭐야 40에 50 되나요? 50?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 130대 50은 131대가 y, 51대가 호의 길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공하나 약분해주고 내항의 곱 5y는 13 곱하기 10, 130이다. y는 26이다. 이렇게 x,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제 3번.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번엔 넓이죠. 중심각의 크기가 넓이와 정비례한다. 그래서 36대 62. 36일 때 넓이가 9고요. 그 다음에 60일 때 넓이가 x. 자, 얘는 6으로 나누면요. 6대 10. 9대 x. 자, 2로 한 번 더 나눌까요? 그러면은 3대 5는 9대 x. 자, 내항의 곱 45는 외항의 곱 3x와 같다. 따라서 x는 15. 여기까지 나오는 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편하게 냈네요, 숫자가. 자, 여기서 넓이가 3분의 1배 됐죠? 그럼 중심각도 3분의 1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50 편하게 나온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유제 3-1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중심각이 4배 거꾸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배 됐죠? 그럼 넓이도 4분의 1배. 그래서 x는 7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3분의 1배 됐죠? 그러면 중심각도 3분의 1배. 그래서 x는 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호 AB가 24, CD가 10. 그러면은 호가 24대 10인데 얘가 중심각 크기의 비잖아요. 그죠? 즉, 각 AOB 대 각 COD가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호의 길이의 비 24대 10. 2로 나누니까 12대 5.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는 넓이랑도 정비례 관계죠. 즉 12대 5가 12일 때의 넓이가 96이었던 거고 우리는 부채꼴 COD 요 넓이의 비가 똑같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12 곱하기 부채꼴 COD는 5 곱하기 96. 자, 약분할게요. 6, 1은 6. 6, 22.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6, 2, 12. 6, 1은 6. 6, 6에 36. 그 다음에 2, 8에 16. 따라서, 부채꼴 COD는 8, 5, 40. 이렇게 된다 이거죠. 40 단위 제곱센티미터. 여기 부채꼴 넓이 단위 나와 있으니까 같은 넓이 단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밑에 또 내려가 볼게요. 예제 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 같다. x는 6이겠죠. 현의 길이가 4cm, 4cm 같으니까 중심각도 같아요. x는 27 이렇게 되겠네요. 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O에서 AD가 6. 그 다음에 호 AD와 호 BC가 같대요. 여기 호 AD, 호 BC가 같대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은
중심각도 같죠.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 6이겠죠. 근데 반지름이 5니까요. 반지름은 다 일정한 거리입니다. 일정합니다. 반지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OBC의 둘레의 길이는 5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 16cm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쪽도 넘어갈게요. 자, 핵심 문제로 소단원 끝내기입니다. 1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 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BOC 여기입니다. 각 BOC 얘는 부채꼴 BOC의 중심각 맞죠? 원 위에 두 점 A,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호는 두 개입니다. 요렇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요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호 AB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도형은 활골, 그쵸? 여기 선분, 그 다음에 호, 활골이 되는 거 맞고요. 가장 긴 혀는 지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긴 혀는 지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름의 길이 6cm 맞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와 BO의 길이가 같으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90도. 얘는 틀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호 AB가 OB하고 같다는 얘기죠. OB하고 같은 3cm가 된 거예요. 얘가 3cm. 그럼 얘도 3cm예요.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 여기는 90도가 아니라 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면서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반원 O에서 호 AC의 길이가 BC의 3배다.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는 이제 3배가 되는 거니까 3A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중심각 각 BOC 대 각 AOC는 호의 길이가 1대3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1대3의 비율을 갖겠네요. 정비례 관계라서요. 자, 그런데 AOC랑 BOC랑 합치면 180도예요. 문제에서 반원이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죠. 따라서 각 BOC는 180도를 4개로 쪼갰습니다. 4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45. 따라서 각 BOC는 45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반원 O에서 이거 별표 좀 칠까요? 이거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BC와 OD가 평행이다. 여러분들 평행 얘기하면요, 동의각 억각 떠올리셔야 돼요. 동의각 억각 떠올리셔야 됩니다. AD가 2cm다.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는요,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중심각을 그리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죠. 요렇게 해야지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선 하나 못 그어가지고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평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0도면 여기 20도예요. 동의각이죠. 그 다음에 얘는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20도예요. 그러면은 요 중심각은 180도에서 20도, 20도 뺐으니까 140도예요. 그럼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중심각이 7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7배가 돼야 돼요. 7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호 BC는 14cm. 그래서 14cm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력 3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 조금 처음 볼 때 스스로 풀게 되면은 아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시면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지름인 원 O에서 AC 대 BC가 4대1, 4대1, 그리고 원 O의 넓이가 80이다. 그러면은 요 반원이니까 40, 40 노나갔겠죠? 이때 AC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가 4대1이기 때문에 여기도 4대1이에요. 여기도 4대1이 되는 거죠, 중심각도. 왜?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4대1 전체 각이 180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 AC에 대한 중심각, 각 AOC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180도를 5개로 쪼개서 그 중에 4개만큼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5로 약분하면은 5, 3, 15, 5, 6, 30. 4를 곱하면은 1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넓이도 똑같이 나눠지게 되겠죠. 부채꼴 AOC의 넓이는 요 반절의 넓이가 40이라고 그랬어요. 원의 넓이가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절의 넓이는 40이고요. 이 반절의 넓이가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40의 넓이를 5개로 쪼개서 이 중에 4개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8, 4, 8, 32. 그래서 32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둘 다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각 AOB와 BOC와 COD가 같다. 자,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같다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자, AD, 호 AD는 호 AB의 3배다. 그죠? 호는 중심각과 정비례하는데 요거 하나는 요거 3개짜리에 비해서 당연히 3배가 되는 거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현 AB, 현 CD. 그렇죠. 얘도 같죠? 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현 AD, 현 BC의 3배가 됐냐? 중심각이 3배가 됐다고 현의 길이가 3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은 틀리고요. 3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형 AOB와 COD는 같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넓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넓이 같다 쓸 때 같다 씁니다. 넓이가 같죠. 왜냐면 합동이죠. 얘네들이. 두 변과 끼인각이 같아요. 두 변과 끼인각이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SA, S 합동이야. 합동이 되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거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AOB의 넓이는 BOD, BOD는 요 2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의 절반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아까 전에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고 한글로 적어줬던 내용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